매일경제TV를 보면 성공이 보입니다. 최현덕의 성공 전략 지금 바로 시작해 보시죠. 오늘도 엠벤골드 최현덕 매니저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현덕 매니저와 함께 매일같이 기분 좋은 수익이 나고 있어서 시작부터 우리 시청자분들께 자랑을 하면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네. 첫 번째 리뷰 종목, 두 번째 리뷰 종목 모두 다 어제 공략한 종목들인데요. 첫 번째로 효성중공업 보면요. 벌써 급등이 나오면서 5%대 상승률 나와주고 있는데요. 이 변압기 관련주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효성중공업이 이제 꽤 큰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5%, 6% 급등 나오고 있고 더 갈 수밖에 없겠죠. 일단 내일이 수출 데이터가 나오는데 우리 항상 기억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수출 데이터가 나왔을 때 그 수출 데이터가 좋았던 게 이 변압기, 이 전력 데이터 쪽이라든가 아니면 화장품 쪽 좋았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어떤 데이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또 먼저 올라가기도 하고 이 전력 인프라 같은 경우는 제가 최소 5년은 간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뭐 한 나라의 어떤 그런 이슈뿐만이 아니라 뭐 미국부터 지금 동남아까지 지금 이 전 세계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쪽의 실적과 수준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초고압 변압기를 만들고 있고 최근에도 이제 유럽 주문이 폭증하면서 유럽까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매출과는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런 관점에서 1번은 현대일렉트릭, 그다음에 2번은 효성중공업, 또 좀 작은 건 대룡전기 이 세 개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효성중공업도 잘 올라갈 수 있으니 계속해서 보유 전략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루 만에 급등한 효성중공업 계속해서 함께 보유 전략으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네. 이 종목도 어제 공략했는데 급등했어요. 네. 바로 유리기판 관련주 피롭틱스인데요. 벌써 8% 급등하고 있는데 오늘 시장에서 어떻게 추가적으로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유리기판이 어제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꿈의 유리기판. 네. 그 꿈의 유리기판이라는 얘기는 그냥 진짜 좀 먼 얘기일 수 있는 건데 그쵸. 그게 내년 양상에서 이번 연도 말로 빨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도 빨리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유리기판에 들어가는 그 TGV 이 장비를 최초로 공급했고 일단은 이제 어떤 시제품으로 공급을 한 겁니다만은 추가 수주가 들어올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런 관점에서 HB 테크놀로지가 급등했는데 이 필 옵티스도 관련 기술을 갖고 있고 실제 수주까지 하면서 단순 테마가 아니라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좀 전망이 생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지금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여전히 목표가 뭐 단기적으로 33,000원까지 보유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피롭틱스도 함께 점검해 봤고요. 특히나 최현덕 매니저와 함께 제약바이오주를 공략하면 천당을 간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쵸. 3천당 제약을 공략해 주셨는데 지금 너무 잘 가고 있고요. 특히나 7월 1일 날 언급해 주셨던 ST팜, CDMO 관련주로 말씀해 주셨는데 벌써 13% 급등세 나와주고 있어요. 이 종목도 3천당 제약처럼 천당 계속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바이오 기업들을 보시면 네. 그냥 어떤 임상 실험 같은 어떤 기대감, 단순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실제 실적에 연결되는 기업들, 어떤 실적의 가시가 임박했던 그런 기업들 올라가고 있는 건데 이 에스티파 같은 경우도 CDMO 기업으로서 어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그 생물보안법 이에 대한 수혜도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이 제론이라는 미국의 혈액암 치료제가 FDA 승인나면서 그에 대한 또 생산이 더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생산 기업이다 보니까 또 노바티스의 치료제도 지금 이 미국 외 쪽에서 매출이 많이 늘어나면서 그러니까 지금 이 에스티팜이 만드는 그 원료를 공급하는 그런 바이오 치료제들이 매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에스티팜의 실적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은 에스티팜의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전고점 돌파까지 올라가고 있는 부분인데 이 정도까지 상승은 또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여전히 목표가 11만원 말씀드리고요. 지금 그 시장은 사실 많이 못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죠. 다만 미국 같은 경우도 몇 개의 빅테크, 몇 개의 빅파워만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고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어떤 그 시장을 본다기보다는 종목별로 좀 대응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실제 어떤 이런 모멘트 확실한 종목들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런 관점에서 오늘도 말씀드릴 거니까 오늘 종목도 한번 주목해 보시고 어제 말씀드렸던 그 무료 방송 말씀드렸던 종목도 잘 가고 있는 건데 오늘 4시에 있을 무료 방송도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분기 초반 좀 종목을 골라서 수익 내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최현덕 매니저와 함께 한다면 시장의 시황과 트렌드 정확하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과연 오늘은 어떤 종목 공략해 봐야 될까요? 일단 첫 번째 성공 전략 먼저 함께 열어보시죠. 네.
CXL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필수는 HBM인 줄 알았는데 CXL도 네. 마찬가지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왜 이렇게 단어를 썼냐면은 네. CX에 대한 확신이 좀 있어야 네. 확실히 또 이제 관심을 갖고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왜 선택이 아닌 필수냐면은 보통 우리가 CPU가 있고 GPU가 있잖아요. 그쵸. CPU는 이제 단순히 어떤 성능은 좋지만은 어떤 그 직렬로서 학습하는 거고 GPU는 병렬로서 많은 걸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은 CPU에는 DRAM이랑 메모리가 붙어 있는 거고요. GPU에는 HBM이랑 메모리가 붙어 있는 건데 네. 각각의 어떤 인터페이스가 있다 보니까는 지금 뭐 훌륭한 하드웨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실력 발휘 못하는 거죠. 이 CXL이 뭐냐면은 HBM 같은 하드웨어가 아니라 통신 인터페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은 CPU가 많은 일을 하고 있으면은 이 어떤 통신 회선을 CPU 다 몰아주는 거고 만약에 GPU가 학습하고 있으면은 CPU가 쓰고 있던 것도 GPU를 몰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1차선 도로가 10차 낼 수 있다. 이게 어떤 가변차로처럼 뭐 늘어났다 뭐 좁았다 하는 건데 그런 통신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런 기능이 있는데 안 쓰면 바보가 되는 거죠. 그런 것점에서 이 CXL은 삼성이 이제 HBM에 밀리면서 더욱더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이 더 좀 발빠르게 상용하고 있는 거고 지금 인텔이 어쨌든 이 CXL을 지원한 프로세스를 내놨기 때문에 그걸 빨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 CXL 관련주도 우리가 지금은 선택이 아닌 그러니까 HBM을 더 좋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통신 인터페이스 기술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필수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똑같은 컴퓨터가 있다라면은 뭐 용량이나 메모리를 바꾸지 않더라도 최대의 효율성을 만들어내주는 게 바로 CXL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관련해서 최현덕 매니저가 오늘 주목하고 있는 그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지금 바로 공략줄 네. 공개해 볼게요. 유상증자 연구개발에 100% 사용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엑시콘을 가져가 주셨는데 이 첫 멘트부터 유상증자를 말씀해 주시는 거 보면 네. 최근 나왔던 변동성에 대해 조금 설명해 주실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유상증자가 큰 악재입니다. 네. 그러니까 특히나 유상증자를 해가지고 빚을 갚았다 이것도 악재가 되는 건데 네. 이 엑시콘이 비교적 꽤 큰 규모 유상증자를 하면서 급락이 나왔던 거고요. 그것 때문에 주가는 빠졌던 건데 이 유상증자를 한 돈으로 100% 연구개발, 이 R&D에 쓴 겁니다. 그래서 그 돈을 보게 되면 검사 장비 개발에 250억, 비메모리 국산화 개발에 150 쓰면서 어쨌든 이 주주 배당을 통해 유상 증자를 했기 때문에 주주들한테 손을 좀 빌린 거라서 나쁜 거긴 한데요. 그걸 지금 최근에 업황이 좋아지는 이 CXL 개발에 100%쓴 거기 때문에 네. 오히려 지금 호재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주주 배당까지 다 끝났고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악재는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 100% R&D 쓰면서 그 성과가 나오고 있냐? 그 성과가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죠. 테스트 장비를 출시할 계획인데 바로 다음 달에 출시할 계획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원래부터 이 SS 테스터에 있어서 삼성전자의 이 동포적인 공급사인데 그만큼 삼성전자와 좀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원래부터 이제 그 삼성전자의 독보적으로 뭐 SSD부터 D램까지 다 테스트 공급하던 회사인데 최근에 이제 CXL 관련해 가지고 이 퀄 테스트를 받고 있는 건데요. 그 퀄 테스트하고 마무리가 돼서 빠르면 다음 달에 이제 장비 출시가 될 거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테스트 장비가 들어간다고 봤을 때는 결국 CXL 시장도 개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첫 출발을 이런 테스트 장비를 삼성전자에 공급하는 그런 기업들이 어떤 그 모멘텀 좀 늘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 관점에서 엑시콘은 악재는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악재가 이제 좀 지나가면서 해소가 됐고요. 오히려 그 악재가 호재로 변하면서 이 CXL 관련해서는 우리가 대상주로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차트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HBM 분야에 있어서는 한 발 늦었지만 CXL 분야에서는 칼을 갈고 있는 것 같아서 네. 기대는 되지만 최근 변동성이 심했어요. 네. 오늘 들어간다라면 저희 수익 크게 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난 4월 달에 유상증자 하면서 원래 지금 한 3만 원 위에 있던 주가가 급락이 나왔던 거잖아요. 유상증자를 해가는 과정에서 바닥을 좀 다졌고요. 최근에 이제 거래량까지 다 끝나가면서 주가가 좀 올라서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CXL 관련해서 또 삼성전자 가장 협력이 깊은 기업이 YC인데 네. YC는 지금 시가총 1조가 넘어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엑시콘 같은 경우는 아직 3천억이 좀 안 됩니다. 그런 것쯤에서 아이도 접촉가 받고 있는 거고요. 어쨌든 삼성전자 다음 달에 이제 이 CXL 관련 이 테스터 장비가 들어가는 걸 봤을 때 이 모멘텀이 커진다고 한다면은 주가가 회복하는 것만으로도 지금 자리에 매수했을 때 꽤 큰 수익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주가 회복하는 것만 본다 하더라도 지금은 굉장히 좀 메리트 있는 가격대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는 32,000원, 손절가는 21,000원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는 오늘 CXL에 함께 집중해 보면서 엑시콘 함께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와 손절가까지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오늘 꼭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또 어떤 이슈를 통해서 종목까지 함께 알아볼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성공 전략 함께 알아보시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지원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정부까지 좀 보조금을 지원해 줄 것이란 기대감까지 함께 불어들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반도체 클러스터를 짓는데 어떤 허가부터 어떤 그 지원금까지 하는 건 맞는 건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꽤 큰 규모의 이 클러스터 들어서는 건데 여기에 필요한 전력이 또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이 전력을 끌어오려면은 그 어느 정도의 전력이 필요하냐? 원전 10기에 해당하는 전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전력 어디서 끌고 오냐? 태안 지역에서 끌고 와야 되는 건데 그럼 태안부터 용인까지 이 전력 인프라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삼성이나 하이스가 여기 들어가면서 빨리 해주세요라고 했던 건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정부 차원에서는 이거 너네가 쓰는 전기니까는 요 인프라 좀 부담해라고 했던 건데 사용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전력을 내가 돈 주고 쓰는데 인프라까지 내가 왜 해야 되냐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은 의견이 안 맞았던 건데요. 그쵸. 최근에 정부에서 어쨌든 이런 부분은 지원하겠다라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빨라질 수밖에 없고요. 결국 태안과 용인을 연결하는 전력 인프라가 빨리 만들 수밖에 없겠죠. 그런 관점에서 오늘도 이 전선 전력주가 올라가고 있는 건데 이 전선 쪽에서 또 지금 실적이 좀 가파르게 좋아질 수 있는 다만 지금 저평가 받고 있는 그런 종목을 또 하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기대감도 불어오고 있고요. 구리값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오늘 봐야 하는 그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의 두 번째 공략주 바로 열어보시죠. 북미 시장 진출로 기회를 잡는다. 가온전선 가지고 와주셨는데요. 우리 방송하는 사람들은 방송물을 먹으면 예뻐진다고 하잖아요. 요즘 종목들은 이 태평양 물을 먹으면 종목이 예뻐지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그 전선주가 그러니까 특히 미국 시장이 이제 어떤 인프라 교체 시가 들어오면서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가온전선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가총이 좀 작다 보니까는 어떻게 보면 좀 테마주로 좀 오해할 수 있는 건데 지금 밑에 보시면 작년 매출만 1.5조가 나왔고요. 영업이익이 400억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4천억이 안 3천억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퍼가 10배가 안 된다는 이야기고 근데 가온전선이 그동안은 좀 국내에 머물러 있었지만은 이번에 미국이 초과 변화기 호황으로 인해서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보는 건데 지금 그 동남아부터 북미 시장까지 진출하기 시작하면서 그 수혜를 또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해외 시장 진출에 적극 나서지 않았을 때도 꽤 많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왔던 건데 그것만 본다 저평가인데요. 지금 해외 시장까지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전선 전력 종목들이 어떤 성장주, 수주로 지금 부각되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너무 저평가 받고 있다는 거고 또 시가총이 작다 하더라도요. 국내 3대 전선 제조업체입니다.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어떤 전력 인프라가 국내뿐만이 아니라 미국부터 동남아까지 그러니까 최근에 대만이 그 정리해놨던 부분도 이 전력 인프라가 노후화돼서 그런 부분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거는 이 전 세계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가온전선은 우리가 좀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전선주를 찾는다면 가온전선을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최근 전선주의 흐름이 잘 가는 것 같아서 내가 들어가면 조정을 받고 약간 엇박자를 타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지금은 들어가야 할 타이밍이다라고 보실까요? 그러니까 이 전선 종목들이 5월 달에 수출 데이터가 좀 주춤하면서 빠졌던 건데 또 내일 발표된 수출 데이터 같은 경우는 좀 좋게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어쨌든 지금 그 어제 중국 변압기 회사에서도 이제 컨콜을 통해 확인했던 건데 이 어떤 변압기라든가 전력 쪽의 어떤 수요가 일시적으로 줄었던 것은 일시적으로 보는 거지 중장기적으로는 좀 살아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실적도 좋습니다만은 지금의 어떤 실적으로도 저평가 되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는 65,000원까지 단기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손절가는 48,0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공략주까지 함께 오픈해 봤고요. 계속해서 방송 이후에도 최원덕 매니저와 함께 공부하고 싶어요라고 하시는 분들 언제 어디서 함께 할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말씀드렸던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바이오 쪽도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지금 원전 쪽도 급등하고 있죠. 제가 새롭게 말씀드린 섹터가 있습니다. 그 섹터 지금도 싸게 살 수 있고요.
지금 우리가 관심 가졌을 때 또 큰 수익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또 종목과 이 섹터를 쉽게 설명드릴 거니까 4시에 시작하는 무료 방송 유튜브에서 최현록 검색하시고 4시부터 유튜브 실시간 방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최현동 매니저의 전일 공략주 오늘 모두 급등했죠. 오늘 오후 4시 방송 통해서 시장 계속해서 함께 포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최현동 매니저와 함께 성공 전략 확인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